테슬라 로드스터 2세대 드디어 상표 출원 4월 1일 공개 확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T3입니다. 오늘 진짜 반가운 소식 들고 왔어요. 혹시 테슬라 로드스터 기억하시나요? 그 2008년에 나왔던 전설의 첫 번째 전기 스포츠카 말이에요. 그리고 2017년에 일론 머스크가 화려하게 발표했던 차세대 로드스터. 근데 그게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안 나왔잖아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나오긴 하는 건가 의심하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026년 2월 3일자로 테슬라가 미국 특허청에 차세대 로드스터 관련 상표를 2개나 신청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진짜로 출시 준비에 들어갔다는 거죠. 오늘 T3 채널에서 여러분께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영상 재밌게 보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테슬라 관련 새로운 소식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테슬라가 이번에 제출한 상표 출원은 총 2가지예요. 하나는 로드스터라는 단어 자체를 특별한 폰트로 디자인한 워드마크고요. 다른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로고 디자인이에요. 사이버트럭 기억하시죠? 사이버트럭도 독특한 이파트 로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로드스터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상표 출원부터 볼까요? 1년 번호가 9963만 872번인데요. 이게 바로 로드스터라는 단어를 스타일화한 워드마크예요. 그냥 평범한 글씨체가 아니라 테슬라만의 독특한 타이포그래피로 디자인된 거죠. 이 상표는 IC012 카테고리로 분류됐어요. IC012가 뭐냐고요? 전기 자동차랑 그 부품들을 포괄하는 분류예요. 재밌는 건요, 이 출원서에는 색상이 상표의 특징으로 주장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요. 근데 스타일화된 형태를 보면요, 아마도 실제 양산차가 나왔을 때 차 뒷부분이나 도어실에 이 특별한 폰트가 들어갈 것 같아요. 테슬라 모델들 보면 알잖아요. 뒤에 모델명 배지 붙어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로드스터도 이 새로운 워드마크가 붙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2번째 상표예요. 1년 번호 9963만 860번인데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로고거든요. 공식 설명을 보면 3개의 흐르는 곡선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말로 들으면 좀 추상적이죠? 실제로 보면요, 엄청 미니멀해요. 사이버트럭의 단순한 삼각형 로고 스타일이랑 완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삼각형만 그린 게 아니라요. 자세히 보면 로드스터의 측면 프로필을 3개의 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붕선 하나, 앞쪽 커터 패널 하나, 뒤쪽 커터 패널 하나. 딱 3개의 곡선으로 스포츠카의 날렵한 실루엣을 담아낸 거죠. 정말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디자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IC012 카테고리로 분류됐고요. 전기 자동차와 부품을 다루는 상표라는 거예요. 나더 테슬라 에페에서 공개한 이미지를 보면 정말 세련됐어요. 요즘 자동차 브랜드들 로고 트렌드가 점점 심플해지는 거 아시잖아요? 로드스터도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테슬라만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는 느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상표 출원했다고 해서 차가 정말 나오는 거냐? 솔직히 테슬라 팬들은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이 기다렸잖아요. 2017년에 처음 발표했을 때만 해도 2020년에 나온다고 했는데 어느새 2026년이에요. 거의 1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표 출원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키튼 파레크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테슬라의 부총괄 법률 고문이자 지식재산권 담당 책임자예요. 그냥 아무 직원이 장난으로 출원한 게 아니라 테슬라 법무팀의 핵심 인물이 직접 챙긴 거라는 얘기죠. 이건 진짜 본격적으로 브랜딩 권리를 확보하고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신호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했어요. 테슬라가 모델 S랑 모델 X를 단종시켰잖아요. 정확히는 완전 단종은 아니고 판매를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긴 했는데, 어쨌든 한때 단종 소식이 나왔을 때 다들 로드스터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했거든요. 특히 테슬라가 대중 시장용 모델 3 모델 Y에 집중하면서 프리미엄 세그먼트는 뒷전으로 밀린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계속 로드스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회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로드스터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답변을 했거든요. 테슬라가 2026년 4월 1, 2일 차세대 슈퍼카의 업데이트된 공개 날짜로 목표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어요. 4월 1, 2일이요? 만우절이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답죠. 이 사람 원래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이버트럭 창문 깨진 것도 그렇고 테슬라 주식 420달러에 비상장화하겠다는 트윗도 그렇고. 근데 만우절에 진짜 역대급 제품 공개한다? 이것만큼 일론 머스크다운 게 또 어디 있겠어요. 타이밍도 정말 절묘해요. 거의 10년 동안 지연된 프로젝트잖아요. 2017년 11월에 세미트럭이랑 같이 공개됐을 때 정말 전 세계가 놀랐어요. 0-100 19초 최고속도 시속 400km 이상, 주행거리 1000km.
당시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스펙이었거든요. 심지어 스페이스X 콜드가스 스러스터 옵션까지 언급됐었어요. 차가 날아다니는 거 아니냐는 농담까지 나왔죠.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연기됐어요. 2020년 출시 예정이었다가 2021년으로 2022년으로 그 다음엔 2023년, 2024년 이렇게 계속 미뤄지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나오긴 하는 건가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로드스터가 테슬라의 바이퍼웨어, 그러니까 실제로 출시될 계획이 없는 홍보용 제품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진짜 나올 것 같아요. 상표 출원이 2026년 2월 3일에 들어갔고 목표 공개일이 2026년 4월 1일이잖아요. 딱 2달도 안 남았어요. 테슬라가 이렇게 상표를 서두르는 건 정말 임박했다는 증거예요. 보통 제품 출시 몇 달 전에 브랜딩 관련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한 말 기억나세요? 로드스터를 가솔린 자동차들에 대한 하드코어 스맥다운이라고 표현했어요. 완전히 압도적으로 내연기관 차들을 제압하겠다는 거죠. 테슬라의 첫 번째 로드스터가 그랬던 것처럼요. 2008년에 나온 초대 로드스터는 전기차가 느리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완전히 깨버렸잖아요. 로터스 앨리스 기반의 전기 파워트레인을 얹어서 제로백 37초를 달성했고 주행거리도 400km가 넘었어요. 당시로선 혁명이었죠. 차세대 로드스터는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공개한 스펙 기억하시나요? 제로백 9초요. 이건 현존하는 양산차 중에서 가장 빠른 거예요. 부가티, 페라리, 람보르기니 다 제쳤어요. 게다가 최고 속도가 시속 400km 이상이라고 했어요. 전기차로요. 배터리 용량은 200kW이라고 하고 한번 충전으로 1000km를 갈 수 있대요. 근데 진짜 미친 건 스페이스X 패키지예요. 일론 머스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는데요. 스페이스X의 콜드가스 스러스터를 차에 장착할 수 있다고 했어요. 로켓 기술을 자동차에 접목시키는 거죠. 이걸 쓰면 코너링 할 때 추가 다운포스를 얻거나 심지어 짧은 거리를 공중에서 이동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SF 영화 같은 얘기죠? 근데 일론 머스크니까 정말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극단적인 스펙들이 실제 양산차에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예요. 2017년 공개 당시 보여준 건 프로토타입이었고 실제 양산까지는 많은 변수가 있거든요. 특히 가격이 문제예요. 기본 가격이 20만 달러 파운더스 에디션은 25만 달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지연되면서 물가 상승이랑 배터리 가격 변동을 고려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생산 능력도 고려해야 해요. 사이버트럭 보세요. 2019년에 공개했는데 양산 시작한 게 2023년이에요. 4년 걸렸어요. 그것도 초기 물량이 엄청 적었고 지금도 대기자가 많아요. 로드스터는 사이버트럭보다 훨씬 복잡한 차예요. 슈퍼카 수준의 성능을 내려면 정밀한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신호들도 많아요. 테슬라가 이제 4680 배터리 양산에 성공했잖아요. 이 새로운 배터리 셀이 로드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출력도 강력해서 슈퍼카에 딱 맞는 스펙이거든요. 또 테슬라가 지난 몇 년간 플레이드 파워트레인을 모델 S랑 모델 X에 적용하면서 고성능 전기모터 기술을 많이 발전시켰어요. 이런 기술들이 다 로드스터에 녹아들 거예요. 디자인도 궁금하죠? 2017년 프로토타입은 정말 멋있었어요. 낮고 넓은 자세, 날카로운 라인, 리무버블 루프. 전형적인 슈퍼카 프로포션인데 테슬라만의 미니멀한 감성이 더해진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온 로고를 보면요, 디자인이 좀 더 다듬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세 개의 곡선으로 측면을 표현한 거 보면 차체 라인이 더 유려하고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됐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는 어떨까요? 테슬라, 인테리어 철학 아시잖아요. 극도로 미니멀하고 대부분의 기능을 터치스크린으로 통합하는 거. 로드스터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가 있고 스티어링 휠은 사각형 요크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모델 S 플레이드랑 사이버트럭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시트는 4인승이라고 했어요. 2+2 구성이죠. 앞좌석 2개는 완전한 스포츠 시트고 뒤에 작은 보조 좌석 2개가 있는 형태. 포르쉐 911이랑 비슷한 레이아웃이에요. 실용성도 어느 정도 갖추면서 스포츠카의 성격을 유지하는 거죠. 충전은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250kW 이상의 고속 충전을 지원할 텐데요. 200W 배터리를 채우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1000km 주행거리 덕분에 장거리 여행 중에도 충전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경쟁 차종은 뭘까요? 가격대를 보면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아우디, 이트론, GT 루시드 에어, 사파이어 같은 전기 슈퍼카들이 있어요. 근데 성능 면에서는 로드스터가 압도적일 것 같아요. 내연기관 쪽으로 보면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같은 브랜드들과 경쟁하게 되는데요. 가격은 훨씬 저렴하면서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을 수 있어요. 시장 반응도 흥미로워요.
예약금을 이미 수년 전에 낸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초기 예약금이 5만 달러였거든요. 그 돈을 몇 년씩 묶어두고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정말 열성적인 얼리 어답터들이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미 확보된 수요가 있는 거예요. 환경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슈퍼카 시장은 전통적으로 내연기관의 영역이었잖아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모두 엔진 사운드와 배기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들이에요. 근데 로드스터가 성공하면 슈퍼카도 전기화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미 포르쉐가 타이칸으로 어느 정도 증명했지만 로드스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갈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커요. 로드스터에서 검증된 기술들이 나중에 테슬라의 다른 모델들로 내려올 거거든요. 4680 배터리가 그랬고 플레이드 파워트레인이 그랬어요. 로드스터에서 새로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나 열 관리 기술, 고성능 모터 제어, 알고리즘 같은 게 개발되면 그게 나중에 모델 S, 모델 X, 심지어 모델 3, 모델 Y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자율주행 기능은 어떨까요? 테슬라의 FSD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될 거예요. 하드웨어 사용 기반으로 카메라만 사용하는 비전 시스템이겠죠. 근데 슈퍼카에 자율주행이 필요하냐는 의견도 있어요. 슈퍼카는 직접 운전하는 재미가 핵심인데 자율주행은 좀 모순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장거리 여행이나 일상 주행에서는 유용할 거예요. 생산 장소는 아마 미국일 거예요. 네바다 기가팩토리나 텍사스 기가팩토리가 유력해요. 초기에는 프리몬트 공장에서 소량 생산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미국 내 생산으로 테슬라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받으면서 원가를 낮출 수 있을 거예요. 판매 전략도 독특할 것 같아요. 테슬라는 딜러 없이 직접 판매하잖아요. 로드스터도 온라인 주문으로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25만 달러짜리 차를 사진만 보고 주문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테슬라가 쇼룸에 전시 차량을 배치하고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별 이벤트를 열어서 잠재 고객들을 초대하고 서킷에서 시승 기회를 제공하는 식으로요. 마케팅은 일론 머스크가 다 해줄 거예요. 이 사람 트위터 지금은 X죠. 거기서 한마디만 하면 전 세계 뉴스가 되잖아요. 로드스터 공개 행사도 엄청날 거예요. 2017년처럼 깜짝 등장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용 이벤트를 크게 열 수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 스타일을 보면 뭔가 예상 못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4월 1일 공개 이후 실제 인도는 언제 시작될까요? 사이버트럭 사례를 보면 공개 후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럼 2027년이나 2028년쯤 첫 고객들이 차를 받을 수 있겠네요. 물론 테슬라 타임으로는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요. 가격 인상 가능성도 있어요. 원래 기본가가 20만 달러였는데 인플레이션이랑 배터리 가격 원자재의 가격 변동을 고려하면 25만 달러나 30만 달러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파운더스 에디션은 더 비싸겠죠. 35만 달러나 40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테슬라 팬들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미 몇 년을 기다렸는데 가격이 좀 오른다고 해서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좋은 스펙과 기술이 들어간다면 기꺼이 지갑을 열 거예요. 글로벌 판매는 어떨까요? 미국에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유럽, 중국, 한국 순서일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슈퍼카 마니아들이 많잖아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타는 분들 많은데 로드스터도 인기 있을 거예요. 특히 친환경 이미지까지 있으니까 좋아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정비와 유지비는 어떨까요? 전기차니까 엔진 오일 교환이나 복잡한 기계 정비는 필요 없어요. 근데 고성능 부품들, 브레이크 타이어, 서스펜션 같은 건 자주 교체해야 할 거예요. 특히 트랙 주행을 많이 하면 소모품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보험료도 비쌀 거예요. 슈퍼카니까 당연하고 전기차 특성상 배터리 손상 위험 때문에 더 비싸질 수 있어요. 근데 테슬라 인슈어런스를 이용하면 좀 저렴하게 들 수 있을지도 모르죠. 레이싱 활용도 궁금해요. 트랙데이나 아마추어 레이싱에서 로드스터를 볼 수 있을까요? 제로백 19초면 드래그 레이스에서는 압도적일 거예요. 서킷 주행도 가능할 텐데 무게가 문제일 수 있어요. 배터리가 200kg나 되면 차 무게가 2톤 넘을 거거든요. 근데 토크 벡터링이랑 고급 서스펜션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튜닝 시장도 생길까요?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로 많은 걸 제어하니까 물리적 튜닝은 제한적일 거예요. 근데 서스펜션, 휠, 타이어, 브레이크 같은 건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죠. 외관 커스텀도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중고차 시장은 어떨까요? 첫 로드스터는 지금 중고가가 엄청 높아요. 희소성 때문이죠. 차세대 로드스터도 한정 생산이면 나중에 컬렉터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파운더스 에디션이나 초기 모델들은 프리미엄이 붙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테슬라 차세대 로드스터 상표 출원 소식을 깊이 있게 다뤄봤어요. 2026년 2월 3일에 미국 특허청에 제출된 두 개의 상표 일련 번호 9963만 872번인 스타일화된 로드스터 워드마크, 그리고 일련 번호 9963만 860번인 3개. 흐르는 곡선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디자인 로고. 이 모든 게 4월 1일 공개를 향해 가고 있어요.
키튼 파레크라는 테슬라 부총괄 법률 고문이자 지식재산권 담당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이 서류들은 진짜 출시가 임박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일론 머스크가 2025년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밝힌 2026년 4월 1일 공개 목표일도 이제 2달도 안 남았고요. 거의 10년을 기다린 팬들에게 드디어 보답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가솔린 자동차들에 대한 하드코어 스맥다운 일론 머스크의 그 선언이 현실이 되는 순서죠.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T3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테슬라와 전기차 관련 최신 소식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